입시 정책이 바뀌고 뭐 수능 정시 위주였다가 또 수시를 도입을 하면은 보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학생들을 뽑을 것이라 기대하고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았고 또 그 수시를 위해서 또 사교육이 엄청나게 또 열풍을 불고 늘어나는 거 보면은 뭐를 가져와도 어떠한 제도를 가져와도 이러한 그 사교육 열풍이라든가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겠구나.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렇게 그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진로 지도 형태로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진로를 가는 게 좋겠나 이런 얘기도 했고 중학교를 몇 번 가봤는데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중학교 가보니까 한 20-30명 학생 우리 때 비하면 절반 정도 절반 이하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제가 강연을 하려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리더니 잠을 자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가 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나. 저희 때는 한 명만 자도 선생님이 혼을 냈는데 잠을 잘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명을 좀 깨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싫어하더라고 학생들이요.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끝나고 나와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는 학생 깨우지 말아라. 자는 학생 깨우지 마라. 요새 안 깨운다. 깨우면 싫어한다. 또 부모님들이 싫어하신다. 왜? 오죽 밤늦게까지 사교육 현장에서 학원 다니고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잠이 부족한데 학교라도 와서 잠을 재워줘야지. 그거 깨우면 되겠냐. 이런 말씀들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더 답답하실까. 교육 현실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는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러한 현실 또 뭐 경우에 따라 어떤 선생님들은 너희들 이미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왔잖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하고 넘어가는 또 이런 수업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실제 또 학원을 안 다니고 온 학생들은 그럼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교육 격차로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가 정말 교육이 어려우면서도 사회와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그 포용성을 갖추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전에는 인성을 바탕으로 한 뭐 창의성을 갖춘 인재 이랬는데 뭐 인성과 포용성은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인성과 이 포용성 교육이 중요한 게 요새 또 학교 폭력 사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창의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포용성 교육도 필요하고 반드시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학교 폭력, 타인에 대한 배려, 선생님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대학 교육 포함한 교육 개혁이라는 것이 비단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회 현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같은 OECD에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을 보게 되면은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대학 진학률이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대학 진학률이 한 70%에서 80% 돼요. 그러니까 열임의 8명이 4년제건 2년제건 대학을 갑니다. 근데 선진국 평균은 40%대 정도입니다. 40% 내외.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선진국,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대학을 안 가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거죠. 우리는 꼭 아이들하고 학교만 탓하기가 어려운 게 사회 자체가 열임의 8이 대학을 가야 살아가는 사회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허리띠 조이러 매고 노후 대책 안 세우고 대학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와도 직장에 들어가서 4년을 근무하면 대학을 4년을 다니고 입사한 자기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승진이라든가 월급에서 별 차별 없이 능력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궁금증.
이제 왜 거기 문화를 붙이는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대개 교육 포럼이 있고 문화 뭐 이렇게 포럼이 따로 있는데 문화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교육과 문화를 같이 포럼에서 이렇게 관심 있고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모여 계시고 또 이런 포럼에서도 문화 공연을 위주로 하는 정말 이렇게 다가가기 편하고 멋진 포럼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저는 뭐 교육자이면서 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한 25년째 제가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교수를 하면서 또 이제 현실 정치에도 한 10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폴리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폴리티션하고 프로페서를 합쳐서 폴리페서 그러는 거는 아까 홍성욱 이사장님께서 꼰대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안 좋은 이미지지만 또 우리 사회가 그러한 또 바른 소리를 하는 꼰대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폴리페서도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교수가 학자가 상하탑에만 있어야지 왜 현실 정치 까마귀 노는데 왜 가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대학에서 이런 교육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상하탑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에도 교육자들이 뛰어들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리페서라는 걸 어디 가면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문화교육 포럼이라 이렇게 제가 조금 딱딱한 교육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게